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에 나온 주요 기사를 30명 정치부 기자의 시각으로 딱딱 풀어서 해석해보는 조간딱풀 7월 2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신문들의 일면 톱은 좀 우울한 소식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경제 상황도 아주 좋지 않다. 이런 기사가 일면 톱을 거의 다 장식을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역성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소커 환란 이후 최저 마이너스 3.3%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것을 좀 분야별로 마이너스 3.3% 역성장 소커 이렇게 일면에 하면서 분야별로 그래픽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추락한 것이 수출입니다. 수출 마이너스 16.6%. 그 다음에 농림어업 분야, 농림과 어업 분야가 마이너스 9.7%, 제조업이 마이너스 9%.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분기, 올해 2분기입니다. 2분기 성장률입니다. 외환 위기 후에 22년 이래 최악이다. 한국 코로나 충격파 예상보다 크다. 연성장률 마이너스 탈출 비상등 켜졌다. 이런 소식입니다. 경제 문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죠. 부동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부터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수도 이전 이런 것으로 논제를 허리고 국정 운영을 지금 그쪽에 맞출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문제 빨리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정치권 주변은 시끄럽습니다. 특히 이 정권 주변에서 계속 거짓말, 또 가짜 이런 것이 덜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4.15 총선 전에 수사를 벌였다가 기소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죠. 살아있는 권력 주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국 일가 비리인데, 조국 일가 비리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전히 조국 일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권력 주변의 거짓말과 가짜들, 최강욱의 거짓말이 하나 덜통이 났습니다. 조선 일면 하단을 보시죠. 조선일보 일면 하단입니다. 최강욱, 조국 아들 합격에 도움됐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최강욱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시다시피 최강욱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죠. 과거에 이 법무법인을 할 때 그때 조국 씨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어쨌든 발급해준 대가 때문인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도 맡았던 그 인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업무방해죄, 허위 인턴 증명서 업무방해죄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어제 재판에서 검찰 쪽에서 이 최강욱이 정경심 씨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면은 허위 인턴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걸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정경심 씨가 최강욱 씨에게 인턴 확인서 잘 받았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는 최강욱 씨가 조국 장관 아들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문서 허위 작성, 이것은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서 대학 입시에 활용을 했으면은 그것은 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강욱 씨는 지금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최강욱은 인턴 확인서가 조국 아들 입시에 사용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허위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발급해준 게 조국 아들 입시에 활용되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거짓말이 어제 들통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은 정경심 씨가 최강욱 씨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를 받고 나서 다시 답변을 하는 것이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가 그대로 검찰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있는데 최강욱 씨는 몰랐다.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변호사니까 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안 되기 위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본인이 알았으면 이게 허위가 됐으면 허위라는 것이 발각이 되고 본인이 알았다는 것도 발각이 되면 업무방해죄가 되죠. 근데 만약에 허위라는 것이 발각이 돼도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은 그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변호인이니까는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문자 메시지에서 정경심 씨가 보낸 내용으로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쩌면 좋을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 그것을 받았으니 연고대 가기 위한 것이구나 다 알았죠. 그래서 그 거짓말이 덜 통일한 겁니다. 같은 재판에서 어제 같은 재판에서 나온 조국 아들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 가서 아들 대학원 발표 일주일 전에 아들이 대학원에 입시를 했는데 발표 일주일 전에 조국 가족들이 본인들끼리 이렇게 하는 단체 단톡방에서 미리 일주일 전에 합격 축하 이런 내용이 떴다는 겁니다. 발표 일주일 전에 합격 축하 미리 대학원 쪽으로부터 합격 사실을 받았다는 것이죠.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검찰이 대학원 청탁 정황이 담긴 또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최강욱 민주당 대표 재판에서인데 이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은 정경심 씨가 서울대 모 교수에게 아는 교수겠죠. 뭐 조국을 통해서 알든지 서울대 모 교수에게 아들이 2번 떨어지고 나니까 대학원에 군대 끌려가게 생겼다. 대학원 가야지 군대가 연계가 되겠죠. 이렇게 절박한 사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 교수가 내가 고대 교수 중에서 국제대학원 하나, 경영학 하나에 인터뷰 전에 강하게 내가 레코멘드 추천하겠다는 얘기죠.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강하게 당신 아들을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그 고대 교수에게 면접할 때 얘기를 하면은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 잘 될 거다 이 이야기죠. 자, 대학원 입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정경심 씨가 아들 고대 면접을 앞두고 와인을 가지고 서울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는 또 문자를 보냈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떤 식으로 이 교수는 그냥 이 친구가 찾아와서 하소연해서 상투적으로 이야기했다. 그쪽에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이 공개한 정경심 씨의 그 가족 단톡방 4명이 모인 부부와 아들, 딸이 계속 4명이 모인 가족 단톡방에는 정식 발표를 일주일 이상 앞둔 시점에 사실상 아들의 합격 통보를 받고 서로 축하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최강욱 씨는 그동안 조국 아들이 본인의 그 로펌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고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것도 거짓이라는 게 또 문자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17년 5월에 최강욱이 그 정경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었네요. 아들 목소리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들었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는 이 양쪽이 최강욱과 정경심 아들이 주장하는 그 인턴 기간입니다. 인턴을 했다는 그 기간에 오랜만에 목소리 들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인턴 그 로펌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4.15 총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강하게 수사를 할 때입니다. 수사를 할 때 조국 일가 비리부터 시작해서 유재수 감찰무마건이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것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연루가 될 가능성도 있는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불법 개입 의혹입니다. 13명이 총선 전에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4.15 총선 이후에 수사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건이 압승을 한
그 선거 결과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조선일보에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계속 수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8면에 이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울산 선거, 윤미향, 옵티머스, 수사 안 하나 못 하나. 이 중요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들, 이 수사들을 왜 진행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심층 분석을 한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윤미향 같은 경우는 검찰이 2달 넘게 소환도 안 하고 정의원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윤미향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서 전혀 소환도 하지 않고 그때 당장 소환 조사를 할 것 같은 기세였는데 처음에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를 했을 때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여권 인사 연루 의혹 수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총선 끝나자 흐지부지한 상태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여기 여당 총선 후보 출신이 있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가깝다는 이혁진 자산운용 사장, 여기와는 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 사건도 금품 수수 의혹이 한 여당 의원이 받았죠. 그 의혹을 받았는데 거기 또 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도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권력 주변의 수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총선의 영향이 크겠죠. 총선의 영향이 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총선 압승 후에 이 윤석열 흔들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고 윤석열 총장이 맥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암중무색을 하는지 몰라도 이 수사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죠. 그러는 사이에 이 수사를 사실상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넘버 2죠. 사실상 넘버 2죠. 검찰의 넘버 2인데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이 수사들을 다 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선거, 윤미향, 옵티머스 이것도 또 전부 다 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딱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조만간 검찰 인사도 있습니다. 검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팀이 좀 몸을 사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그때 당연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김,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영향력이 인사에 개입될 거기 때문에 좀 움츠러든 거 아닌가. 수사팀, 일선 수사팀이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 8면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파란 부분으로 색칠한 겁니다. 조만간 검찰 인사 추미애 이번에도 윤석열 고립시킬 듯 그렇겠죠. 1월 달에 대규모 윤석열 사단 해체를 위한 인사를 하면서 그때 간섭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법무부 장관실로 오라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간행대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사를 반영을 하지 않았죠. 자, 이런 검찰 간부 인사도 있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고 이런데, 자, 여기서 윤석열의 반격 카드는 있을까? 윤석열 총장도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겠죠. 뭔가 반격을 할 텐데 반격 카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본인의 상호 진로도 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자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반문재인 진영 그 안에서는 1위를 하고 전체 3위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반격 카드가 하나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먼저 한겨레 구면을 한번 보시죠.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검이 중앙지검 박원순 피해자 면담 거절 진상조사 나섰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대검이 중앙지검을 향해서 윤석열의 대검이 이성윤의 중앙지검을 향해서 진상조사 나섰다. 자, 이 진상조사 내용은 바로 그거죠. 피해자 쪽이 변호원들과 같이 원래 이 박원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전화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부장이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이라는 말을 듣고. 근데 그날 저녁 퇴근 시간 무렵에 7월 7일에 내일 다른 일정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이 그것을 검찰에 가지 않고 경찰로 가져간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렸을까? 담당 부장선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아니다. 당연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거다. 검찰에서 처음에 박원순 피소를 검찰에서 당할 뻔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주저했죠. 주저하는 바람에 경찰에다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속 뒤에 왜 갑작스레 취소를 했는지 상급기관에 보고 안 한 이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딱 끝나고 대검에 보고를 안 한 거죠. 안 했고 이것이 청와대로는 보고를 했을 가능성, 이것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 수사 주체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고소 유출 사건, 이 고소 유출 사건은 또 하나 별개죠. 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그 고소 자체를 받아들였는데 꺼리는 문제, 이것과 또 그것을 알고 나서 8일날 경찰이 알았는데 그 전에 7일날 알고 나서 박원순이 피소당할 거라는 것을 유출을 한 흔적, 청와대로도 유출을 한 흔적을 찾아야 되고 또 이것이 박원순에게 넘어간 그 혐의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그런데 이 유출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지금 배당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울중앙지검이 자기가 자기를 조사해야 되는 꼴이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반격카드를 꺼내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특임검사를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특임검사 임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반격카드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조선일보도 이 관련 내용을 또 신면에 다뤘습니다. 박원순 수사기밀 유출, 경찰이나 청와대가 아닌 이성윤 검찰이냐? 이성윤 검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성윤 검찰에서 이 박원순 피소 사실을 유출을 했느냐? 이런 의혹을 상당히 크게 다루고 있죠. 피해자 측이 고소하기 전까지 중앙지검만이 박원순의 성비위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날 하루 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박원순 정도 사안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겁니다.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 여성아동조사부장,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는데 이것이 여성아동조사부장이 처음에는 내일 만나자고 했다가 나중에 만날 수 없다고 한 그 과정에서 중앙지검장 이성윤에게 보고가 됐고 이성윤이 결정을 했을 거다. 그거 기다려보자. 상황 파악해보자. 아마 이성윤 지검장이 그렇게 했다면은 박원순 쪽에 연락을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서로 어떤 무마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무마를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을 해서 아니면 또 대검이 진상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떤 반격카드가 반격카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들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도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KBS 검언 누착 오보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 KBS가
녹취록,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라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오보였죠. 오보여서 그 다음날 바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KBS 파크의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 KBS인 연대라는 쪽에서 진상규명을 촉구를 했죠, 어제. 누군가 왜곡된 녹취록을 돌려줘서 그런 보도가 났다. 그래서 KBS 쪽에서 사원들은 여론 조작 브로커에 놀아났다. 뭐 이런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상당히 공영방송이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청부 보도를 한 그 의혹이에요. 제가 어제 청부 보도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사는 뭐 수도 이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또 추미애 탄핵안이 부결됐다. 또 그 탄핵안이 부결됐는데 이탈표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 또 서로 공방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비중 있게 조간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